보이나요? 괜찮나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네, 한번 첫날이니까 이름 불러보죠. 김한설, 백승주, 김동영, 박성현, 이필규, 강우담, 김수현, 진영훈, 함예명, 예. 저가 눈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염승규, 장소빈, 전종현, 조은, 주찬영, 허범,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좀 전에 링크 몇 개 올려드렸는데 어, 예, 요 과목은 확률과 통계고요. 이번 학기부터 그 강의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예, 주당 3시간 하는 걸로 됐는데 그 중에 1시간은 동영상으로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예, 전에는 확률이 있었고 통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확률과 통계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임용고사 문제에서 나오는 것까지 커버하는 걸로 예, 대부분 제가 봤는데 확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계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임용고사에 나오는 확률 통계 부분을 커버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여기 임용고사 문제 여기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클릭해 보면은 그 임용고사 문제가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용고사 문제 한국교육평가원인가 거기 그 문제 링크를 여기다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까지
문제를 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안 해서 몇 개 더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1시간짜리 동영상 강의는 주로 임용고사 문제들을 푸는 걸로 하고 강의 시간에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여기 여기 따라가면 요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시간 있을 때 조금 만들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2002년부터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임용고사 어차피 준비를 할 텐데 확률 통계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여기 보면 통계에 요게 있고요. 그거가 누르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난 학기에 제가 그 학부에서 강의했는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그 임용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 보니까 통계 쪽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 부분은 대부분 다 사용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샘플링, 컨피던스 인터벌, 하이퍼스 테스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임용고사에서 나오는 게 그 정도니까. 어쨌든 이게 통계 쪽 강의 노트고요. 확률 쪽 강의 노트는 제가 거의 요건데 요거는 사실 제가 거의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확률로는 이거 가지고 보통 강의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요거는 뭔지 아시나? 처음 봐요, 요거? 요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원래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건데, 구글에서는 이걸 코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워드도 쓸 수 있고 코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코딩도 할 수 있고 워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걸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사용해 보면 좋아요. 근데 확률로는 뭐 보통 제가 이걸로 강의를 안 했고 옛날에 제가 만든 강의 노트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GitHub에 들어가면 GitHub는 아시나?
모르나요? 예, 요거는 뭐냐면 자기 보통 코드를 사람들이 많이 올려놔요. 그러면 거기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로드 집 됩니다. 그냥 다운로드하면 집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언집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강의 노트라고 있을 겁니다. 아, 렉처 노트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링크 세 개를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3분의 1 정도를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4분의 3, 4분의 1. 왜냐하면 통계적 문제가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통계적 문제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굉장히 스탠다드한 통계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통계 쪽은 상대적으로 좀 강조를 조금 덜 할 거고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거를 녹화를 하거든요. 강의해서 녹화해서 저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강의 내용은 강의 하는 거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날에 강의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교육대학원 없나? 여기 있네. 이거 딥러닝이구나. 교육대학원 통계학 강의한 게 있네요.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이번 주에 해야 될 내용이
경우의 수 카운팅 문제들을 좀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용고사 문제에서 경우의 수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확률 통계 문제들 쫙 풀어봤는데, 경우의 수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경우의 수는 조합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참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조합론 하시는 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 대체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예, 예? 어떤 거요? 임용고시 문제요? 안 열려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쉐어링을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해볼게. Share, restrict to people with access. 저가 리스트 이거를 오픈 anyone with 링크로 바꿔야 되는군요. 바꾼다고 그러고 안 바꿨나 본데. 잠깐만요. 임용구사 문제요? 네, 해보세요. 돼요? 네, 확률을 하고 통계도 돼요? 저가 위에 두 개는 돼요? 오케이. 아까 쉐어링 한다고 하면서 안 한다 보네. 오케이. 그래서 목표는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한 3분의 2 정도 시간을 투여를 할 거고요. 아까 통계 부분 그거를 한 3분의 1 정도 투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 시간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토픽별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좀 옛날에 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클릭을 하면 유튜브가 뜰 거예요. 요거, 아닌가? 한번 눌러보죠. 아니네. 오케이. 응? 깍대기만 만들어 놨나? 잠깐만요. 아, 이게 왜 안 열리지?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인가? 거기 링크인데. 뜨는데? 왜 안 뜨지? 문제를 링크를 걸어 놨네요. 그러면, 아, 이제 되네. 예. 예. 여기 보면, 임용고사 문제 푼 게 있는데, 내렸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풀면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저가 풀어주는 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는 게. 그리고 확률 통계 문제는 보니까 1년에 두 문제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트렌드가. 그게 많이 나오는 건지 적게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음, 이거 강의 들으면서 뭐 임용고사 준비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써도 돼요. 이거 포맷이 괜찮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거고요. 그죠? 저가 보통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배점을 많이 주는데 실라버스에 뭐라고 써놨나요? 6대 4로 하고 써놨나요? 보통 100점, 150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100점이고 기말고사는 150점. 질문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성적 처리나 그런. 교수님, 예, 혹시 중간고사 기간에 교육 실습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교육 실습이 있어요? 네. 아니면 예?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꼭 봐야 되나요? 아니면 대체 과제 같은 걸로 대체가 되어질 수 있나요? 대체 과제는 아닐 텐데 아니면 그냥 원빵에 기말고사만 볼까요? 제가 나오겠네요. 또 질문 있어요? 예. 지금 미러링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오케이.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카운팅 문제예요. 오케이. 카운팅 문제인데 사실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운팅 문제 그 임용고사에 나오는 카운팅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아니 좀 아이디어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카운팅 문제가 어떤 하나의 원칙으로 카운팅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 경우에는 이런 프린시플 가지고 카운팅하고 저 경우에는 다른 프린시플을 가지고 카운팅하고 그런 좀, 좀 복잡하게 카운팅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주로 여기서 하는 작업은 사실은 첫 시간이니까 좀 쉽게 가려고 카드를 가르쳐 줍니다. 저가. 그래서 먼저 그 카드부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게 카드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그잼플들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그잼 그러려면 여러분이 카드를 조금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카드는 제가 생각하는 카드는 예, 타짜 보셨나? 타짜? 거기 보면 카드 나오죠. 카드 보면 예, 여기 부분에 무늬가 있고요. 무늬 스페링이 좀 이상한데 예, 무늬가 스페이트 스타하클인데 스다 하 클로바 여기 숫자가 있고요. 숫자는 1부터 해서 10까지. 그 다음에 잭, 퀸, 킹, 에이스. 그럼 몇 장? 그러면 무늬가 4개 있고 숫자는 몇 개 있어요? 예? 1하고 A는 같아요. 13장. 그러면 4, 3, 12, 52장이네요. 그죠? 쪽화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 많이 치시나? 이거 안 쳐요?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이거만 쳤는데. 이거 아니고 기루다라는 걸 쳤거든요.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 쳐요? 안 쳐요? 옛날에는 장례식장 가면은 고돌이 치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예. 근데 요거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카드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예,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냐, 어떤 카드가 나쁜 카드냐, 그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카드 랭킹인데 왜냐하면 카드 가지고 제가 이그잼플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카드 가지고 게임을 할 적엔 5장 가지고 누구 카드가 좋은 카드냐 그걸 따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족보 저격이 한 10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족보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카드 한 번도 안 쳐봤다. 손 들어보세요. 카드 그럼 좀 쳐봤다. 좀 카드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노페어는
저가 앞으로 얘기할 족보 어디에도 안 끼는 게 노페어예요. 오케이? 예, 예, 노페어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오케이. 원페어는 뭐냐면은 5장의 카드 중에서 랭크 아까 1, 2, 3, 4, 5, 6, 7, 8, 9, 10 그 랭크 있잖아요. 그 랭크가 같은 게 2개 있으면은 원표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보면은 K가 2장이 숨어 있죠. 요거 어, 다 아시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조금 설명을 할게. 지금 요거는 그 허영만의 타짜에서 하는 포맷으로 이게 사실 요게 허영만의 타짜에서 나오는 샷입니다. 예. 그 예. 아, 허영만 씨하고 저하고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타짜의 수학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샷들이. 그래서 거는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7장을 받고요. 7장을 받고 그 중에서 5장을 선택을 해서 그 5장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석장을 받는데 2장은 히든으로 놔두고요. 1장만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KK10이 처음에 들어온 거고요. 그 중에 K2장을 히든으로 놓고, 그 다음에 10을 오픈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3하고 잭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픈을 1장을 더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을 1장 더 받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오픈이 넉 장이고 히든이 석 장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중에서 5장을 선택을 해서 우열을 가리는 겁니다. 지금 K1페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카드예요. K1페어도 숨어 있으니까. 게다가 투페어는 페어가 2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에이스 2장이 숨어 있는 거고요. 7 2장이 오픈되어 있고 6 2장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포카 배울 때 이게 굉장히 높은 카드인 줄 알았어요. 페어가 3개나 있으니까. 근데 2페어입니다. 지금. 앞으로 1장 더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트리플. 여기 지금 석장의 랭크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장이 히든으로 에이스가 2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에이스가 1장이 뜬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스 2장 가지고 있었고요. 나중에 에이스를 1장 더 받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카드입니다. 트리플. 웬만큼 하신다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스트레이트는 5장이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 2, 1이 에이스잖아요. K, Q.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이트인가요? 1하고 에이스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 5, 6, 7은 스트레이트예요. QK 에이스 2, 3은 스트레이트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스트레이트가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때문에 돈을 잃었어요.
왜냐면 그때 족보만 배우고 그냥 했는데 그때 제가 토폴로지를 배웠는데 거기 보면 토로스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메비우스 밴드 배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스트레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스트레이트 아닙니다. 네? 이거 스트레이트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거 다 돈을 잃어가면서 배운 겁니다. 이거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다. 플러시는 무늬가 5장이 똑같은 거예요. 플러시는. 그다음에 풀하우스는 석장의 랭크가 같고요. 2장의 랭크가 같으면 풀하우스예요. 보통 집이라고 부르는데 집 정도 되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예, 집입니다. 많이 아신다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포카드는 넉 장의 랭크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2 포카드예요. 2가 넉 장이 들어있죠. 그죠? 오케이. 보통 포카드부터는 땡값이라고 해서 주는데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5장이 스트레이트고 동시에 플러시면 스트레이트 플러시예요. 이것도 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돈을 잃어가면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저 카드가 어땠었냐? 이렇게가 플러시예요. 5장이. 그리고 이렇게가 스트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 플러시구나 그러고 막 질렀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플러시입니다. 5장이 우리가 7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5장이 플러시고 그리고 그 5장이 스트레이트여야 돼요. 요렇게 5장이 플러시고 저렇게 5장이 스트레이트면 플러시예요. 이거 돈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면서 배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몰랐는데, 그 책 쓰면서 알았어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면은, 스트레이트 플러시인데, 10, 잭, 퀸, 킹, 에이스로 된 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오케이. 보통 이거 가지고 1시간을 때우는데, 예, 여러분들이 다 잘 안다고 그러니까 지나갈게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그젠플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 못했으면은 집에서 한번 다시 해보시든가 인터넷으로 해보든가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확률의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컨디셔닝 개념을 좀 설명할 때 제가 주요하게 사용하는 이그젠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는 카운팅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들어보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는 이뉴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로직을 가지고 차례차례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로지컬리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로는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불렀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여기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어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몇 개 케이스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고요. 여기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고 여기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임용고사 문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A라는 방법으로 카운팅하고 여기는 B라는 방법으로 카운팅하고 여기는 C라는 방법으로 카운팅하고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팅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브로드하게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각각을 다른 카운팅 트릭을 써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쪼개는 게 쉽지가 않고요. 이게 쪼개면은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 어떤 로직이 있으니까 그거 어떤 카운팅 트릭을 쓸 건가 그거를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세 케이스로 여기서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로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는 게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A 케이스하고 B 케이스가 좀 다르고 그런 걸 구분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임용고사 문제에서 제가 본 케이스들은 많은 경우 이런 종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데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뭐 경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경우로 나눠 가지고 다르게 카운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임용고사 문제. 그래서 확률 통계 문제에서 경우의 수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경우의 수 문제가. 몇 년 전에 쭉 나오다가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로 출제하셨던 분이 막 들어갔다가 요새는 안 들어가는 거. 네, 좌우지간 경우의 수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다른 카운팅 트릭을 써서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예, 그냥 A 케이스만 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로직으로 카운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나눠야지 되겠더라고요. 나누지 않으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용도는 뭐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고요. 그래서 수용도 문제는 뭐 이런 보통 카운팅 문제 내가 딱 부딪히면은 수용도 가지고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뭐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 조금 이그젠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그젠플 하나 볼까요? 요 이그젠플인데,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길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로가 몇 개 있냐? 그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브랜칭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요 브랜칭으로 가면 1번 길을 가는 거고, 요 브랜칭을 가면 2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번 길을 가든 2번 길을 가든 B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B에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C에 가야겠죠. 그러면 그때 A, B, C, 요걸 A, B, C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여기서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볼까요? 오케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1, 2 여기는 A, B, C, A, B, C 이렇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leaf라고 부르거든요. 나뭇잎, 나뭇잎.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1B에 해당되고요. 1B라는 건 첫 번째 첫 번째 도시에서 두 번째 도로 갈 때 1번 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에서 세 번째 길을 갈 때는, 세 번째 도시를 갈 때는 B번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리브가 첫 번째 도시에서 두 번째 도시로 어떤 도로를 타고 두 번째 도시로 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에서 세 번째 도시로 갈 때는 어떤 도로를 따라갔는지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팅하고자 하는 거는 요 리프의 개수예요. 그러면 브랜칭이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 일어났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 일어났죠. 그러니까 리브의 개수는 6개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6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용도라고 그러는데, 이걸 수용도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뿌리라고 그러면, 여기가 뿌리, 여기가 가지, 이렇게 브랜칭해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기 때문에 이거 수용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가 보통 카운팅할 때는 수용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임용고사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디바이드 앤 컨커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함수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카운팅하는 거예요. 이것도 확률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트릭인데,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3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래봐요. 지금 3대1 대응이 되잖아요. A에 3개 하고 B에 하나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3대1 대응이 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6개죠. 그죠? 그죠? 반대로 A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6개다. 그러면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1대1 대응이면은 정확하게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나 B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만든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오케이. 원투원 대응이 되면 원투원 대응이 되면 A에 있는 원소 개수하고 B에 있는 원소 개수가 같겠죠? 예, 요거 설명을 했고요. 옛날에 매니 투 매니 릴레이션을 제가 문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예, 잘 들어보세요. 요거 축구공이에요. 그죠? 축구공인데 이게 멕시코 월드컵 공인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멕시코 월드컵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멕시코 월드컵 공인구가 이랬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공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새는 뭐 굉장히 팬시하게 생기고 막 그런데 지금 요 축구공은 어떻게 생겼냐면 검은 패치하고 흰 패치가 섞여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검은 패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흰 패치는 육각형으로 생겼고. 그죠? 예. 그래서 검은 패치가 예를 들어서 7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검은 패치가 7개다. 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흰 패치의 개수가 몇 개일까? 그냥 7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어떻게 카운팅 할까요? 검은 패치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대충 7개일 것도 같고 문제 이해되셨나요? 검은 패치가 7개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흰 패치가 몇 개 해야 돼요? 옛날에 연대 영재원 연대 영재원 중학교 애들 다니는데 그때 선발했었거든. 그때 이 문제 냈는데 이거 푸는 애가 있더라고. 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아무도 못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할게요. 검정 패치하고 흰 패치하고 릴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릴레이션을 주냐면 검정 패치를 보면 5개의 흰 패치가 붙어 있죠. 그죠? 네, 걔네들을 연결을 시켜요. 거꾸로 흰 패치 하나당 검정 패치 3개가 붙어 있죠. 걔네들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서 하죠. 여기에다 블랙이 이렇게 있고요. 블랙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화이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블랙 하나당 화이트가 몇 개가 연결이 돼요? 블랙 하나당 화이트가 몇 개 연결돼요? 5개가 연결되죠.
블랙 하나당 5개가 연결돼요. 화이트 하나당 블랙이 몇 개 연결돼요? 그러니까 화이트 하나당 둘, 셋, 3개 이렇게 연결돼. 근데 블랙이 7개. 그럼 화이트는 몇 개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블랙이 7개예요. 그러면 엣지가 몇 개예요? 엣지가 몇 개예요? 네? 5, 7, 35. 35죠. 그럼 화이트는 몇 개예요? 네? 7개가 안 되네. 7개면 안 돼. 8개 합시다. 이거 3으로, 8개면, 5, 8, 40. 이거 8개도 안 되네. 9개. 9개. 그러면 엣지가 5, 9, 5, 9, 45. 화이트가 몇 개예요? 화이트가 3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5개?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many to many예요. many to many.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엣지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엣지의 개수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 함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카운팅하는 거는 확률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고급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 카운팅 로직의 메인은 뭐냐면 함수를 만드는 게 메인 로직이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로직 쓸 때 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without order로, 그러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오더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5C3 이렇게 표시했죠.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건 5 choose 3라고 읽어요. 근데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5P3 이렇게 그러죠? 이거는 보통 그냥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케이 이거를 생각을 해볼게. 요거하고 관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5 choose 3인데
without order로 뽑는 경우들을 쫙 나열을 하고요. 여기는 5 choose 3인데 with order로 그 경우의 수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 B, D가 뽑혔다고 그래보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집합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with order에서는 A, B, D, A, D, B, B, A, D, B, D, A, D, A, B, D, B, A가 관련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A, B, D를 without order로 뽑는 거하고 A, B, D를 이용해서 with order로 뽑는 거하고 보면 일대 하나가 6개랑 관련이 6개랑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다 곱하기 6을 해야지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PR하고 NCR하고 관계가 여기 R 팩토리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요 로직이에요. 그래서 요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하는 로직은 굉장히 많이 쓰는 로직이에요. 보통 1대1을 많이 쓰고요. 좀 전에 봤던 거는 원 투 매니 형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부터 설명할게요. 컴플리먼트는 요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컴플리먼트 빼면은 내가 원하는 거 찾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A라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걸 카운팅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걸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전체에서 A 컴플리먼트를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해서 빼주면 A가 되겠죠. A에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여기 옛날 기억에 의하면 이거 적어도 그러면은 이거 써요. 적어도인가? 예, 좀 요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inclusion exclusion principle인데 에,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래서 A 유니온 B에 있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고 싶어요. 그러면 A에 있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경우를 카운팅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기본적으로 A 유니온 B에 있는 경우 수들은 다 카운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터섹션에 있는 부분은 2번 카운팅이 됐어요. 그걸 빼줘야 돼요.
여기 세 개짜리 해보죠. 세 개짜리. 그러면 A, B, C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하면 A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카운팅이 됐고요. B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카운팅이 됐고 C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카운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카운팅이 됐는데 인터섹션에 있는 애들은 더블 카운팅 됐고 센터에 있는 건 세 번 카운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A 인터섹션 B에 있는 애들을 한번 빼줘요. 그러면 A 인터섹션 B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번씩 왜 안 지워지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 인터섹션 C 이렇게 쓸게요. 앞으로는 여기 B, C 그러면 B 인터섹션 C예요. 그러면 B하고 C에 동시에 속하는 애들을 한 번씩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CA C 그러면 많이 됐는데 문제는 센터에 있는 게 빠졌어요. 카운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센터가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예요. 여기 있는 걸 카운팅을 해줘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n개가 있다고 그러죠. A1부터 n개가 있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를 카운팅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I에 있는 원소들을 카운팅해서 더해줘요. 그러면 이게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빼줘요. AI, AJ. AI 인터섹션 AJ예요. I하고 J가 달라야 되고요. 두 번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보면 AB 나왔는데 BA는 안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BC 나왔는데 CB는 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각각의 페어마다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각각의 페어마다 이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빼줘요. 그러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개짜리 더하기 AI, AJ, AK, IJK를 더해줘요. 그러면 이게 부등호가 또 바뀌어요. 이제 네 개짜리는 빼줘야 돼요. AI, AJ, AK, AL. 그러면 또 부등호가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쭉 가다 보면 A1, A2,
해서 AN까지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n이 짝수냐 짝수겠냐 홀수가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이퀄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퀄리티예요. 이걸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부등호들 있죠. 예, 요 부등호는 봄페론이라고 불러요. 예, 봄페론 이니퀄리티. 요거 첫 번째 이니퀄리티는 아마 마코프 이니퀄리티라고 부를 거예요. 마코프.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트릭은 제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예, 카운팅하는 트릭. 예, 요게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enumeration, 그 다음에 divide and conquer, tree diagram, functional relation, 그리고 complement, inclusion, exclusion. 다 많이 쓰이는 트릭들입니다. 다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n choose k입니다. n choose k, n choose n minus k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정석책을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거를 풀어서 쓰고요, 요걸 풀어서 써요. 그래서 같다 그렇게. 옛날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n choose k하고 n choose n minus k하고 어떻게 풀었냐면 n choose k는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n minus k 팩토리얼. 요거는 n 팩토리얼, n minus 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이게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풀면 뭐 틀렸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 이렇게 풀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n명의 사람이 있어요. n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n명의 그러니까 어떤 학급을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n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k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킬 거예요. 네. 그러니까 K명을 뽑았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K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키는 방법이 nchoose K예요. 오케이? 근데 다르게 하면 N명이 있는데 N-K명을 뽑아서 걔네들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를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n-K는 K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n-K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집에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데 다른 입장에서 찾아봤더니 다른 이퀘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n명이 있어요. n명이 있어요. 그런데 n명이 있는데 n명의 학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k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킬 거예요. 네? n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k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청소 반장을 시킬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n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k명을 뽑고요. 그 k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청소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첫 번째 이퀘이션이 지금 한 방법이에요. n명 중에서 k명을 뽑았고요. without order로 그 k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청소 반장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가 뭘 사용을 했나요? 트리 다이어그램, 수용도. 그러면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첫 번째 스텝에서 K명이 뽑히는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 노드에서 브랜칭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K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그러니까 청소반장을 뽑는 그러니까 브랜칭이 두 번 일어나요. 이해되셨나요? 저가 보통 카운팅할 때는 수용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수용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에서 누구를 청소반장을 시킬 건가도 뽑아요. n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브랜칭이 n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반장을 뽑았어요. 그러면 n-1명이 남았죠. 그 중에서 청소할 나머지 k-1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브젝트를 카운팅하는데 투 스텝으로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밖에 없죠. 오케이. 이거는 이름이 있어요. 반덴몬디 아이덴티티라는 건데, 자 이거는 n 플러스 n 추스 k를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왼쪽 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남자가 n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n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합급에 남자가 n명이 있고 여자가 n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k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방법의 개수는 n 플러스 n에서 k를 선택하는 거죠. without order로. 그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자, 남자가 n명이 있는데 남자 n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킬 거고요. 여자는 n명이 있는데 k-5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키는 경우가 L이 5인 경우예요. 그걸 모두 다 카운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남자가 한 명도 안 뽑힐 경우, 한 명 뽑힐 경우, 2명 뽑힐 경우, 3명 뽑힐 경우, 뭐,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나눠서 카운팅을 해서 다 썸을 한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맨 마지막은 이름이 있는 아이덴티티고요. 오케이.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은 x 더하기 y를 n승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요거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오케이. 자, x 더하기 y의 제곱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x 자승 플러스 2xy 플러스 y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3승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쫙 전개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x가 i승이고 y가 3-i승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x가 i승, 그럼 y는 3-i승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선택이 되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로가 3개가 있고요. 가로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x가 선택되는 게 i번 선택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선택이 되는데 그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개의 가로 중에서 x를 어디서 뽑을 건가? 그거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x 더하기 y n 이렇게 하면 이 가로를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x가 i번 선택이 되면 y는 n-i번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각각의 괄호에서 x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y를 선택하느냐 그걸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곱해야 돼요. 그래서 x의 i승, y의 n-i승이 된다는 거는 x가 i번 선택이 되고 y는 n-i번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걸 카운팅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n개의 가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i의 가로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x가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y가 선택이 돼서 쭉 전개를 합니다. 그렇게 선택됐을 때마다 이게 만들어지고요. 몇 번이 만들어지냐? 이만큼 만들어진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멀티노미얼 익스펜션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이거 다 해보셨나? 집에서 해보세요. 집에 찾는 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개는 했을 거예요. 네, 집에서 해보세요.
이거 하는 거 알죠? 예, 지금 안 찾아진 데가 하나고요. 이 경우에 ABC 중에 하나가 지뢰고요. 여기는 세 개예요. 여기 세 개 찾아보세요. 여기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좋은 카운팅 이그잼플 같아요. 카운팅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